안녕하세요. 어제 뇌동매매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에 딱 하나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장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딱 한 종목 정확한 자리에서 잡으면 된다. 주도주를 돌파나 눌림에서 잡으면 된다. 풀베팅 하자. 그렇게 아침 9분 동안 매매할 종목을 찾아다니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원래는 벌써 여러 종목 매매하고도 남을 시간이지만 마땅히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KC가 미친듯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와 대단하다 지켜만 보고 넘겼습니다. 제가 매매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급등하는 종목을 매매하는 건 제 매매 원칙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마인드셋을 재정비하고 왔기 때문에 절대로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을 바꾸는 시세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내동매매라면 내동매매라고 할 수 있지만 근거 있는 내동매매였습니다. 솔직히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공부용으로 4220원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둘러보다가 내가 예상한 가격 흐름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확인하다가 이상한 흐름을 발견합니다. 내 예상대로라면 4220원 저항선 맞고 윗골이 달리고 하락해야 하는데 가격이 저항선에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분봉 차트를 살펴본 결과 KC는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새롭게 고점을 갱신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KC는 지금 전고점을 터치하고 새롭게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냅다 매수했죠. 다시 보니까 뇌동매매가 맞네요. 이런 매매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확실한 건 매수할 당시에는 기존의 시세 흐름과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수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KC 매수 타점은 찰나의 순간이라 느낌이 받기 힘들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보통은 한번 저항선 맞고 떨어지는데 KC는 돌파하는 걸 보고 매수한 겁니다. 일단 상승했으니까 그 시점에서는 굿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위험하게 급등한 종목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는 한번 매도하고 나서 긴 음봉이 나오면서 되돌아가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부 되돌아가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할 때 시세 흐름을 보고 전량 매도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음봉으로 하락할 때는 반등하지 못할 것 같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여지없이 반등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쫄아서 최저점 매도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전고점 4345원까지 반등할 때 2차 매도합니다.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합니다. 공식입니다. 저항에 매도하는 이유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할 거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항을 돌파할 거라 예측한다면 매도하지 않고 매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항을 맞는지 돌파를 하는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률로 접근하는 겁니다. 저항은 저항일 확률이 돌파보다 훨씬 높습니다. 돌파를 못하는 걸 보고 매도 주문을 한 번 더 걸지만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체결되지 못하니까 아래 호가 4285원에 매도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급하게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여유를 갖고 저항선에 매도했어야 했습니다. 매수 매도는 철저히 지지와 저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저항선 아래에서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타점이 깔끔하지 않죠. 쉽지는 않지만 주가가 저항선까지 터치할 거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호가창을 믿으면 안되고 주가의 흐름을 믿어야 합니다. 패턴을 믿어야 하죠. 그리고 매도할 거면 투매가 나오기 전에 먼저 눈치채고 매도해야 합니다. 투매가 나오고 매도하면 저점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4번의 분할 매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매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매도는 저점에 매도했죠. 여유를 가지고 저항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매도 가격은 최대한 저항선과 가까운 가격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등락을 못 버틸 것 같다면 두 번째 매도할 때 많은 물량을 덜어내면 됩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많다고 생각할 때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적다면 많은 물량을 덜어내야 합니다. 매도할 때 수량을 결정하는 것도 매도 가격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수량을 결정하는 것도 잘해야 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잘해야 완벽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매도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수량을 최저점 매도해버리게 된다면 수익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최대한 많은 수량을 가장 좋은 가격에 매도해야 합니다. 시장가 투매를 보고 쫄아서 같이 최저가에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리미리 매도를 잘 해놔야 합니다. 이렇게 KC는 전량 매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흐름이 가관인데요. 비덴트에 이어 KC도 또 돌파 페이크 이후 폭탄이 나왔습니다. 단타들에게는 공포의 지뢰입니다.
항상 돌파하고 나서 손절도 불가능한 폭포수가 나오죠. 돌파 페이크를 주고 내려 꽂는다는 점에서 정말 악질입니다. 비덴트나 KC처럼 저런 자리에서는 돌파 매수하면 절대 안됩니다. 저도 이제는 매수하기보다는 매도하지만 한 번씩 홀릴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KC는 비덴트와 마찬가지로 괴팍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삭제합니다. 잘못 알려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런 함정에 빠지면 순식간에 5% 손실은 기본입니다. 반등에 매도하겠다? 잘 안됩니다. 반등을 잘 주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텨보려다가 최저점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하면 저런 위험한 자리는 반드시 공부해두고 피해야 합니다. 아무 자리에서나 돌파 매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안전한 돌파 매매를 해야 합니다. 위험한 돌파 매매는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돌파 매수하자마자 곧장 물린다? 손절해야 합니다. 직감적으로 싸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미련이나마 손절이 늦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보통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돌파 매수하자마자 물리면 미련 없이 잘라야 합니다. 잠시 밀렸으나 곧장 재돌파할 거란 희망을 가지면 안됩니다. 돌파 매수하고 물린 건 물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밀린 겁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 가격이 밀렸을까? 정말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던 겁니다. 돌파 실패했기 때문에 밀린 겁니다. 5분봉으로 살펴본 이후 KC 주가 흐름입니다. 한번 급락을 맞고 나서는 좀처럼 회복하지 않고 우하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은 주식처럼 힘이 없죠. 만약 고점에 돌파 매수했다가 손절도 제대로 못하고 버텼다면 지옥을 맛보는 차트입니다. 장마간 일봉 차트입니다. 윗골이 그대로 달리고 보합 마감했습니다. 만약 시초가에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면 본전이겠지만 상승하는 도중 매수한 투자자가 있었다면 전부 손실입니다. 관심 종목에서 삭제했는데 잘한 결정이었을까요? 네,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음날도 마이너스 1.39% 하락 마감했습니다. 관심 종목은 내가 매매하려고 뽑아둔 종목입니다. 반대로 내가 매매하지 않을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해야 하죠.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KC는 한번 양봉이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크게 등락을 보이지 않죠. 첫 상한가 이후 14일 동안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왔고요.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고 3일을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또 3일을 쉬어갔습니다. 이렇듯 KC는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 곧장 시세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죠.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KC의 특성은 다음날 주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등시키고 또 급락하죠. 차트를 보면 윗꼬리 음봉에 최고 4,095원이 찍혀있는 걸 보면 또 돌파 페이크를 넣고 하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종목은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움직임을 관찰하면 즉시 관심 종목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이런 페이크에 속을 위험도 없습니다. 왜? 종목 자체를 못 보니까요. 눈에 띄지 않으니까 매매할 위험도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